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연중 김우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26학년도가 벌써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자, 26학년도 대비 출연중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출연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리와 논중이라는 이제 논리적인 개념,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추리와 논중, 합친 추리 논중 시험이죠. 저는 논리, 양상논리하고 인식론을 전공을 해서 관련 분야 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그런 논리 적성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추리논증 시험에서 얘기하는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을 확인하셔야 돼요. 얼핏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내가 뭐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논리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는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법학 적성을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적성이 없다라고 평가는 굉장히 잔인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을 알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논리적인 사고고 비판적 사고를 정확히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논리나 또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또는 이게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보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이 들 때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 전공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생각, 또 솔루션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물론 특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강의를 진행 중인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성 쪽에서는 저희 해커스 로스쿨 리트 출연 중뿐 아니라 PSAT 사안 판단 또 PSAT 언어 논리도 관여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전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문제 틀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성은 우선적으로는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도 출제 원리에 의해서 출제에서 이런 의도가 있다. 여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거죠.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저희 문제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 뒤에 문제를 못 풀어서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출제 원리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선 그래도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나 어떤 요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론책에 따른 원리에 대한 해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정확하게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저는 해설 방법에서도 뭐 해설을 주어주고 있는 방식보다는 직접 문제만 띄워주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한 방대한 배경 지식을 통한 것은 사실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 문제는 소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불필요한 자의적 논리 이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정통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또는 정통문을 잘못 오해해서 적용한 논리체계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이론, 정확하게 필요한 개념만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저희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커리에선 중요한 것은 입문형입니다. 자, 입문자들 처음 진행하신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또는 그동안 공부한 것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잘 능력이 벌써 있는 분이 계세요. 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최근 문제, 최근 3개년 문제 중에 어느 하나를 정확한 시간 내 120분 안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적 최근 문제의 평균은 22개에서
23개 정도였고요. 그리고 25학년도 문제는 굉장히 쉬워서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고 풀었는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입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선행학습, 입문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과정, 그리고 세 번째 심화,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커리에서 선행하고 입문과정에서 주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일단은 기초적인 개념, 그 다음에 유형입니다. 출제에서 어떤 기본 개념이 나한테 필요하고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 출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본 과정에선 중요한 것은 저는 말이 기본이지만은 저희 기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에 필요한 이론, 논리 비판적 이론의 압축적인 정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론 배우고 해결하고, 그렇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이론 배우면 해결이 된다는 건. 물론 여기서 단순히 이론만 배워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인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유형별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전체적인, 저희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그래도 10개년 정도는 최근 유형을 보셔야 돼서 기출문제에 대한 특강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점 특강, 그렇죠. 이렇게 입문과정, 기본이론, 문제 해결까지 갖추고 기출을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 자, 그러고 나면 나한테서 가장 약한 분야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내가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약점 특강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로서 새로운 유형 또는 실전 경험은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전 경험과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접근을 위한 모의고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회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6가지의 그런 기본적인 틀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입문 과정에선 되도록은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입문 과정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기본 과정하고 그 모의고사 과정만 하면 될까요? 지금 초시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이만큼을 빼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적인 개념과 유형에 대한 학습이 약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본의 고난도 문제는 어렵겠죠. 더디게 나오고 어렵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못 풀게 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거 너무나 아쉬운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많은 부분에서 최근 여러분들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기출을 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모의고사 한번 좀 풀어봤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성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다. 평균 정도에서 약간 높거나 그 위 아래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정도 받아도 4배수 안에 못 드는 경우가 이제는 발생을 합니다. 8천 명 안에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높게 더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재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잘 본다가 아닙니다. 왜? 적성검사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항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도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능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점에서 재도전을 하실 때의 커리큘럼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저는 선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전부 다 촬영하고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선행 과정에선 저는 초기 기출, 예시문항부터 2012년까지의 초기적인, 2011년까지 초기적인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몸풀기라고 하죠. 이런 유형이다. 이런 게 어렵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 적성을 위한 책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독서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 책에 나온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아니죠. 그런 책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문사상이 윤리학이다. 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독서가 기본기 함량인 좋은 책이죠. 하지만 그런 책일수록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책인데, 근데 최근 문제의 경우를 보니까 25학년도는 여러분들이 수리 계산형이 완전히 축소가 되고 24학년도엔 수리 계산형이 합해서 10개 이상이 출제가 됐지만 한점 25학년도에서는 한 7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7문제에서 2개밖에 출제가 안 됐고 합쳐서 6, 7개, 한 5, 6개 정도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많이냐면 인문학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2.5개 정도 올라갔지만 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평균 정도보다 약간 높게 되는 그런 득점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인문학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인문학에선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과정에서는 이런 기본 적성이나 책도 소개하고요. 또 이론적인 서적의 어떤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일단은 몸풀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 기본 이론에서 완벽한 이론 체계와 출제 의도를 적용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럼 맞췄다,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다른 문제나 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확한 출제 의도에 따른 이론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고득점 뭐 30개 정도를 맞았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30개를 맞았지만은 추리논중에서의 전국 등수는 3,900등입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한 그런 분석인데요. 32개를 맞을 때 1,400등을 올라가면 2개 차이에 무려 2,000명 이상이 걸려 있어요. 자,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 2개 더 맞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해와서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 30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시 도전할 때도 그 공부 수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지 고득점에 올라갈 수 있죠. 그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때 기본 이론 과정, 특히 저희 기본 이론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고난도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기반을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한 선행 과정,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했던 수준 이상을 뛰어넘기 위한 기본 과정.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시할 때는 약점이죠. 약점의 길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시마 과정과 특강에서 구성이 되는데 보통 약점을 내가 극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논리게임. 논리게임 내가 뭐 3개에서 4개를 거의 다 틀렸다. 논리게임 집중을 하시면 그만큼 올라가는데 자, 한 달 집중해서 내가 극복을 했어요. 완전 잘 풀 수 있다. 그러나 2, 3개월 지나면 전부 다 잊혀집니다. 이게 적성의 어려움이에요. 적성이란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면 그냥 저절로 떨어집니다. 계속 지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A 파트가 약해서 열심히 한 달 공부해서 극복을 하고 다음 B 파트하고 C 파트가 된 일을 또 잊어먹었어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과정으로서 약점 해결 반드시 반복을 해서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모의고사에선 실전과 새로운 유형에 대한 해결력은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종합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약하다면 기존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역시 원리적으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 틀, 뭐 딥러닝은 원래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망을 기준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망을 설정해 놓고 그 망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그쵸?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딥러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AI처럼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과정. 왜? 답은 정해져 있어. 객관식의 답은 이거다. 출제 의도는 이거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론과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즉, 자, 기본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원리, 논리, 비판, 역사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문적 개념, 뭐 법학 개념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들. 자, 이렇게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가지 과정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26학년도에서는 더 많은 수험생이 지원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요. 문제 한 개를 더 맞추는 것에 따라서 아마 몇천 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논리 비판적인 것을 내가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럼 이걸 안 하시면 그 높은 단계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 비판적 사고 이론뿐 아니라 인문학적 개념 함양을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공부할 때 한번 열심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다. 그렇다면 텍스트 중심적으로 이론과 텍스트를 중심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반면에 기출은 기본이죠. 그래서 기출은 중요한 것은 내가 약점을 어떤 게 약점인 걸 파악하고 그 약점을 기출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 앞에서 했던 텍스트와 문제 해결력을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약점은 무조건 반복입니다. 자꾸 약점이 된 이유는 뭐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약점입니다. 분명히 풀 수 있었는데 지금 못 풀겠다. 그런 약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이론적인 부분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형과 어떤 재질에서 약점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균형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가. 기출인가 기본 이론적인 적인 부족함은 확충을 하시고 이론적 부분보다 문제가 좀 부족하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론이 부족하다 이론을 확충해서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 전체적인 그런 수준 자체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소 베이스 기준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었는데요. 기출만 학습했다 그럴수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매년 40% 새로운 유형이 출제됩니다. 두 번째, 지식 중심으로 했다. 여기에 나오는 것, 특히 법학에서 이런 오류가 많은데요. 법학 지문이 이게 나와서 법철학에서 이런 걸 내가 공부하면 다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불행하게도 다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새로운 제재, 소지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지식 중심보다는 기본 개념 중심으로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은 판단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포기도 있죠. 논리게임 어려우니까 안 풀어.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 포기가 됩니다. 연역추리의 핵심적인 최고 단계인 논리게임 안 풀겠다. 연역추리의 그 다음 단계 수리 계산 유형, 그 다음 단계 과학기술 분야 계속 연쇄적 포기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면 만점 전략이 좋습니다. 다 맞겠다. 다 맞겠다로 한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야 되니까 그만큼 학습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거리도 많아지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출연중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출연중을 할 때 그냥 어떤 기능적 훈련을 통해서 내실을 높이겠다보다는 나의 전반적인 적성 자체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 정확한 여러분들만의 커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에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야지 동기도 부여되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커버하자. 그때 여러분들의 고득점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를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학원에서나 뭐 학교에서 봤을 때 뭐 하루 8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 번도 쉼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분들 거의 성공입니다. 자, 그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출연 중은 어떻게 보면요.
기출 몇 번 풀면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8시간 이상을 학습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거리를 만들게 되죠. 아, 요거 내가 틀렸는데 요거를 안 틀리기 위해서 뭐 어떤 이론이 더 필요하다.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강의를 조금 더 내가 듣고 열심히 하자라는 것들이 생성이 되죠. 예, 그럴 때일수록 그 학습량을 맞추기 위한 학습 전략도 다시 생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구죠.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동기가 부여돼야 되죠.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커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특강 형태들 여기서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을 선별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전반적인 학습을 한번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학습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커리큘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